안녕하세요, 마리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간단한 게임을 만들어가며 이것저것 알아보게 될 텐데요. 자, 오늘 사용할 모든 이미지 파일 자료들은 따스아 광자에서 강의를 수강하면서 얻을 수 있는 파일입니다. 딱히 무조건 이 이미지 파일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이미지들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으니 강의를 들으라고 강요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먼저 이미지 파일들을 불러와 보도록 합니다. 자, 프로젝트 창에서 에셋 항목에 우클릭 Show in Explorer를 클릭하시게 되면 현재 제작 중인 프로젝트의 에셋 파일 경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내 PC에서 D 드라이브에 마리 스터디, 게임 이름 개발, 유니티 스터디에 스터딩 테스트, 스터디 테스팅이라는 프로젝트 파일이 에셋 파일이 여기 있습니다. 이 에셋 파일 안에다가 이미지 파일들을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캐릭터 이미지 파일, 그 다음에 잼, UI 등등을 넣어주었고요.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이제 처음에 이미지가 추가가 되고 나면 이렇게 캐릭터 잼 UI 파일들이 없었다가 지금 추가가 되게 되면 잠깐 기다리시면 이미지 파일들이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재료의 준비는 완료되었으니까 오늘 공부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게임의 메인 타이틀 창을 제작하고 난 뒤에 씬이죠. 씬의 전원까지 진행을 해볼 계획입니다. 자, 그럼 먼저 게임 씬의 사이즈를 적용해 봅시다. 게임 윈도우에 보시면 여기 디스플레이라고 적힌 창이 보이실 텐데 이 창의 바로 옆에 있는 프리 에스펙트라고 적힌 이 부분이 보이시나요? 자, 이 프리 에스펙트라는 것은 바로 이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곳인데 프리 에스펙트, 말 그대로 비율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겁니다. 자유롭게. 자, 우리는 지금 모바일 게임을 제작할 것이므로 모바일 게임의 기본적인 비율 사이즈인 16대 9, 16 곱하기 9 사이즈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맨 밑에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모바일 노멀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준 비율 사이즈가 보이실 텐데 이 사이즈를 적용할 거고요. 아마 처음 유니티 사용 중이신 분들은 제가 적용하는 비율 사이즈가 없으실 텐데 밑에 있는 이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셔서 추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라벨은 당연히 이름이 되겠고요. 보통은 여기 에스펙트 라티오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높이와, 그러니까 가로, 위드, 그 다음에 헤이트, 높이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같이 제가 적용하는 비율의 정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로로 이용할 거기 때문에 9대 16으로 하는 거죠. 16대 9 사이즈인데 이제 세로로 할 거니까 9 곱하기 16 사이즈로 적용을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적용을 하고 나면 게임 윈도우의 크기가 자동으로 조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UI를 만들어야 되겠죠. U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 유니티 기종에서도 배웠으니까 그걸 그대로 확인해주면 되겠습니다.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UI 보시면 UI를 만들 건데 UI에서 뭐로 만들까? 이미지도 있으면 좋으니까 이미지까지 만듭시다. 캔버스를 하나 만들고 이벤트 시스템 당연히 생기죠. 자, 그 다음에 스크린 스페이스를 카메라, 그 다음에 우리가 적용할 카메라는 메인 카메라 여기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UI 스케일 모드, 스케일 모드를 스케일 위드 스크린 사이즈로 적용해주며 우리는 900 곱하기 1600 사이즈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저희는 이제 그 절반씩 나눠서 이렇게 적용해 주겠습니다. 어디까지나 비율이다 보니까 결국엔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이건 단순히 크기를 작게 하면 작게 할수록 이제 다른 이제 이미지들의 사이즈라든지 이런 면들도 점점 작아지겠죠. 반대로 좀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적당하게 450과 800, 이거 절반 나눈 단위죠. 절반씩 나눈 걸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UI에다가 이제 이미지를 입혀줘야 겠죠. 지금 게임창에서 보시면은 지금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미지를 입혀줘야 되는데
자, 그냥 이미지를 그냥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미지를 그냥 가져올 수도 있긴 한데 이런 비율도 안 맞고 뭐 비율 맞추는데도 어렵고 그렇죠. 네. 이래서 보통 이 방식으로는 활용을 하지 않고요. 여기 UI에 보시면 이미지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네, 여기 있죠. 자, 이 이미지라는 녀석을 만들어서 이 녀석에게 이미지 파일을 덮어 씌우는 형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한번 덮어 씌워 볼게요. 자, 여기 소스 이미지라고 적혀 있죠. 이 소스 이미지에다가 이미지를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올 배경 이미지는 이 녀석이니까 이 녀석 적용시켜 보면 적용을 했지만 가져온 이미지 파일의 비율을 다 무시한 채 들어가 있죠. 소스 파일을 집어넣기 전에 보시면 이것은 이게 기본적으로 이미지 파일이 생성되었을 때 비율을 그대로 이미지가 적용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은 set native size라는 녀석이 있어요. 이 녀석을 클릭을 하게 되면 본래 이미지 파일의 사이즈대로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 UI 크기와 배경 이미지 크기를 동일하게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옆부분들은 다 검게 표시가 될 겁니다. 게임을 실행하게 되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꽉 채워서 볼 수 있도록 해줘야겠죠. 자, 우리는 이제 캔버스 스칼라 값을 width는 450, height는 800으로 설정했으니까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해줍니다. 물론 중심점은 0,0이어야겠죠. 가로 크기 450 꽉 차게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세로도 이제 800 설정한 것을 통해서 이미지 크기가 딱 UI와 결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로고를 좀 입혀보도록 하죠. 로고는 요 이미지 밑에다가 하나 또 이미지를 입히도록 하죠. 마찬가지로 로고 이미지를 가져오고 set native size를 적용합니다. 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름을 바꿀게요. 자, 백그라운드 로고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자, 로고가 여기 아래 내려와 있으니까 좀 이상하니까 위치를 좀 바꿔봅시다.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자, 글씨도 조금 더 이제 크게 이제 사이즈도 좀 크게 조정을 해보죠. 사이즈 이렇게 좀 조정해서 좀 이제 괜찮게 사이즈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단순히 이렇게 맞춰주는 거고요. 자, 이제 타이틀 UI 모습이 좀 그럴싸해졌죠. 자, 이제 벌써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마지막은 씬의 이동이었죠. 지금 여기 타이틀 씬이죠. 타이틀 씬에서 이제 그러면 다른 씬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먼저 이동할 씬이 필요하겠죠. 어느 씬으로 이동할 건지. 그 이동할 새로운 씬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씬을 생성하려면 여기 보시면 씬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샘플 씬이라고 적혀 있죠. 요거 지금 샘플 씬이라 되어 있는 게 지금 여기니까 요거 이름 바꿔줍시다. 타이틀 씬이라고 바꿔볼게요. 실수했다. 네, 잠깐 문제가 있었는데, 자, 이건 제가 저장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리로드를 해버리니까 저장이 안 돼, 이제 가장 저장이 처음이 돼 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죠. 그 아무것도 없을 때로 돌아갔었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요. 이걸 다시 복원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크리에이트에 들어가시면 씬이라고 있어요. 여기서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씬을 생성을 해줘가지고 이 녀석은 따로 이름이 필요 없겠죠. 그냥 uScene이라고 해놓겠습니다. uScene이라 해놓고, 자, 이 녀석을 파일 빌드 세팅으로 들어갑니다. 빌드 세팅스 윈도우로 가보면 씬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지금 보시면 타이틀 씬은 이미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다가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추가를 같이 해줘야 이 씬이 이제 같이 빌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점은 이제 씬을 이렇게 추가를 하고 나면
씬을 추가하고 나면 보시면 여기 옆에 숫자가 붙어 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 이 타이틀 씬에는 0이라는 숫자가 명번이라고 되어 있네요. 씬의 넘버가 주어졌습니다. 물론 위아래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가지고 번호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숫자는 씬 이동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씬을 불러올 때 어떤 씬을 불러올 것인가 라는 질문에 이 숫자로 대답하는 것이 추천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름으로도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이름은 이제 여러 사람들끼리 게임을 만들다 보면 중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 차라리 이거 여기 넘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추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씬을 추가를 해주셔야 씬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씬을 이동시킬 트리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통해 만들 건데,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 씬을 이동하는 거죠. 저는 게임의 어느 곳을 클릭을 하더라도 이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버튼을 UI 크기와 동일하게 적용을 할 건데, 그냥 트랜스폼을 이용하는 것보다 뭐라 해야 될까, 일단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캔버스에다가 버튼 하나 만듭시다. UI에서 버튼이 있어요. 버튼을 통해 가지고 만들 건데, 이 녀석의 이름은 씬 체인지라고 합시다. 자, 이 녀석의 버튼이 지금 만들어진 게 보이죠? 여기 가운데 보시면 버튼이 만들어진 게 보이는데, 이 녀석을 그러면 꽉 채워야 되겠죠? 꽉 채워야 되는데, 그냥 이 트랜스폼을 이용하시는 것보다 클릭하셔서 여기 있습니다. 이게 스트레치? 네, 이 녀석 버튼인데 이 녀석을 활용할 겁니다. 이 녀석을 활용을 했을 때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 구성이 좀 바뀌었죠? 아까는 포지션 XY 어디냐, 지점이 어디냐, 그다음에 가로 세로 가로세로가 어떻게 크게 얼마나 되느냐였는데 바뀝니다. 레프트 탑, 라이트 바텀, 이게 뭘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CSS를 해보신 분들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레프트는 왼쪽으로부터 얼마나 간격을 떨어뜨릴 것인지, 탑은 위로부터 얼마나 간격을 둘 것인지, 나머지 항목들도 다 동일합니다. 저는 전체 창을 적용할 것이므로 거리 간격이 없어야겠죠. 거리 간격이 없어야 되니까 모두 0으로 지정을 합니다. 자, 탑 왼쪽과 위쪽에 간격이 없어지니까 끝까지 달라붙는 모습이 보이죠. 오른쪽도 간격을 없애주면 0이 되고, 버튼도 0이 되고. 자, 근데 미세하게 보시게 되면, 미세하게 여기 부분들이 이제 다 덮어지지 않은 것처럼 않은 게 보여요. 왜냐하면은 이 버튼이라는 이미지가 하나, 이제 기본 이미지가 유니티에서 지원되는 이미지가 쌓여 있어요. 직사각형이 아니고 끝이 좀 둥근 그런 사각형입니다. 여기 적용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소스 이미지에다 얘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적용이 되어 있죠. 아무것도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넌으로 적용을 시켜주면은, 네, 아까 빈틈이 있었던 공간이 그냥 꽉 채워져 있는 게 보이죠. 아무리 쫙 당겨서 봐도 꽉 차 있습니다. 네, 꽉 차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이렇게 가려놓으면 우리가 그 백그라운드 이미지 같은 걸 만드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 이미지 녀석의 이미지를 색상을 바꿔줄 겁니다. 색상을 바꿔줄 건데, 투명하게 바꿔야겠죠? 투명으로 바꿔줍니다. 버튼은 여기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글자 이렇게 버튼이라고 보이죠? 이 버튼이 있긴 있는데, 그 버튼을 구성하고 있는 여기 보시는 텍스트만 지금 활성화로 보이는 거고요. 이 씬 체인지라는 버튼은 투명하게 해서 여기 지금 UI 전체 크기로 사이즈로 존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크립트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뭐가 될 건가를 정의해 주는 게 스크립트죠. 스크립트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타이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자, 먼저 새로 추가된 이 두 녀석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Using Unity Engine.UI 자, 이거는 이제 UI 관련 명령들을 사용하기 위해서요. 이 버튼이라는 녀석도 그중 하나인데, 이 녀석을 설정해주지 않으면 버튼이라는 녀석을 인지하지 못해요.
요것 역시 자료형이라 보시면 됩니다. 버튼이라는 자료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버튼이라는 자료형으로 타이틀 버튼이라는 이름의 변수를 만든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다음에 using Unity Engine Scene Management는 말 그대로 씬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씬을 이동하는 것도 관리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cene Management가 필요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후 버튼을 생성을 해주는데, 버튼은 이제 방금 이렇게 생성을 했죠. 버튼은 굳이 이제 플레이어가 마음대로 변경할 필요가 없는 항목이죠. 그래서 프라이빗으로 적용을 해 주었고, 설정 하나 단순 프라이빗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다른 클래스에서도 활용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Serialize Field라는 것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Serialize Field를 활용하게 되면 클래스 구조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오니 이 부분은 꼭 참고하고 갑시다. 자, 보이드 스타트 구간에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 자, 타이틀 버튼이죠. 타이틀 버튼이라는 변수 이름인데 그게 버튼입니다. 이 타이틀 버튼이라는 게 클릭이 되었을 때, 클릭이 되었을 때 어떤 함수 add listener 함수를 가져오는 거예요. 어떤 함수를 scene change 보시면 여기 scene chang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가지고 옵니다. 와서 실행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이틀 버튼이라는 변수에 어떠한 버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버튼이 들어가면은 그 버튼을 클릭을 하였을 때 이 scene change라는 함수를 실행하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이 scene change가 뭐 하는지 보게 되면은, 자, scene 매니저 사용이 됐죠. load scene, 씬을 불러와라. 뭐를? 1번을. 아까 1번이 새로 만든 씬이었죠. 네. 그리고 콘솔 창에다가 테스트를 출력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스크립트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항상 오브젝트에다가 붙여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새로운 오브젝트 만들어서 적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일단 좀 그냥 간단하게 캔버스에다가 이 타이틀 컨트롤러를 적용을 할게요. 타이틀 컨트롤러를 적용하고 나면 여기 타이틀 버튼이라는 녀석이 생겼어요. 어떤 거죠? 이 녀석이죠. 타이틀 버튼. 여기에다가 무슨 버튼을 적용할 거냐? 우리가 적용할 버튼은 scene change라는 버튼이 있죠. 이 녀석을 적용해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행해 보죠. 실행을 하게 되면 잠시만요. 네, 잘못해서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었네요. 여기 컬러도 맞긴 하지, 여기 컬러가 아니고 여기 이미지 스크립트 컬러 있는데 여기 이미지 스크립트 컬러를 투명하게 해줬어야 되는 겁니다. 투명하게 해줬으니까 이제 이제 버튼이 가리고 있지는 않죠. 이걸 여기서 클릭을 하게 되면 네, 지금 아무것도 없는 new scene으로 이동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추가로 한 가지 더 씬을 이동시키는 걸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제가 아직 유니티를 제대로 공부하기 이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여기저기 본 정보를 토대로 만들었던 씬 이동인데요. 이 방식은 의 단점은 이제 뭐랄까 프라이빗으로 정보의 은폐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플레이어가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는 정보들은 보통 프라이베이트 혹은 프로텍티드를 통해 가지고 지정이 되는데 이 방법은 퍼블릭으로 지정해 주지 않으면 유니티가 함수에 접근을 할 수가 없어서 씬 이동 함수를 불러올 수가 없게 됩니다. 즉 정보 은폐력의 차이가 있어서 처음에 알려드린 방법이 정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고 그냥 보여드리려고 그냥 하는 거니까. 네. 보시게 되면 이제 타이틀 이제 메인 창이고요. 메인 창에서 보시면 여러 가지 버튼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 여기 보시면 메인 캔버스에다가 타이틀 씬이라는 스크립트를 적용해 놨어요. 이 타이틀 씬에는 뭐가 적혀 있냐 봅시다. 자, 클릭 게임 스타트라는 함수를 하게 되면은 로드 3로 가라, 씬 3로 가라, 씬 1으로 가라, 씬 2로 가라, 뭐 클릭
quiet라는 것 함수는 이제 게임을 꺼라, 뒤로 가는 키를 눌러서 게임을 꺼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 게임 시작에서 여기 온 클릭, 그러니까 이 버튼이 클릭됐을 때 이벤트를 여기서도 설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여기 어떤 오브젝트에서 있어 가져올 거냐, 메인 캔버스에 스크립트가 있었죠. 거기 안에 있는 어떤 함수를 가져올 거냐, 타이틀 씬이라고 제가 만들어 스크립트가 있죠. 여기에 보면 게임 스타트, 게임 시작이니까요. 게임 스타트라는 함수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게임 시작하면 이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창을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역시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퍼블릭입니다. 요거를 만약에 프라이빗으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접근을 할 수 없다 그랬죠.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이틀 씬, 지금 이제 이미 적용했던 거라서 볼 수 있겠지만 여기 보시면 나타나질 않아요. 클릭 퀵, 클릭 마켓, 클릭 옵션은 있지만 클릭 게임 스타트가 없어진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퍼블릭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정보 은폐력 같은 데서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으로 이런 거를 좀 보여드렸고요. 자, 이상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리였습니다. 마바!